그래가지고 자기 아들한테는 못 온다고 그래. 뭐 그러면은 네, 오늘 세미나에 어려운 발표를 해주신 참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은 자리를 변경해 주시고요. 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알고 오신 분들 또 아니면 오늘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세미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분당 30년의 역사에 판교라는 또 다른 발전의 축이 생기면서 성남 분당과 판교가 하나 된 분당구의 미래 도시에 나아갈 방향 이 지표를 어떻게 우리가 발제를 통해서 연구한 내용을 듣고 발전 모델을 세우는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천당아리 분당이라는 말 옛말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반응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분당에 나아갈 방향에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도시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이름도 해야 됩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좀 할게요. 네. 자, 안에 계신 분들 누구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외국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참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하 그 생각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서남법인 신유장관 분당환경미래전략연구소가 주최를 하고요. 서남법인 한국행정학회 RMSD 연구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사회를 맡은 저는 경기신문 부국장으로 진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의 미래 전략과 전망 세미나에 대한 행사 순서인데요. 먼저 주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연속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1주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회가 끝나면 이어서 두 번째 토론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회가 끝나면 전체 토론을 개최하고요. 전체 토론회가 끝나면 객석과 전체 패널들 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친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됐으므로 그러면 이제 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신규장과 분당환경미래전략연구소의 김찬우 대표님께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제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아무 자리 안 왔는데 일단 시작하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는요. 신부장관 분당상고 미래전략연구소 김찬원 대표님이 해주시겠고요.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오영균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장께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으로는 고경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님 그리고 김현삼 한국전자법연구원 원장님께서 참석해서 토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미나에 앞서 김찬원 소나법인 신부장관 분당상고 미래전략연구소 대표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소개받은 김찬원입니다. 오늘 이 객석이 꽉 차면은 그냥 세미나 진행하지 않고 그냥 화이팅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좀 모자라는 관계로 세미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겨울을 앞두고 송년회도 많으실 거고 연말이라 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되어 있는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라는 이 말이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분당시의 독립 또는 뭐 분시, 이제 성남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굉장히 생소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는데 오늘은 생소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분당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경기도, 서울시, 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이제 울려 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이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를 공론하는 첫마당에 나오신 것이고 나중에 세미나를 통해서 아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분당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이제 도시를 구상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오늘 세미나에서도 많은 조언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찬원 대표님께서 오늘 세미나에 대한 의미를 같이 기대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찬원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으셨기 때문에 인사말에 의해서 바로 보시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세미나 발표하겠습니다. 이 세미나 발표는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오영균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한국행정학회 분들의 오랜 연구 결과물이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이제 분당에서 살면서 분당의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모델,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만드는 그런 1차적인 이제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발표의 제목은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의 추진의 필요성과 미래 발전 전략입니다. 분당이 89년도에 도시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30년이 다 돼갑니다. 물론 91년부터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30년이 된 분당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명암이 이제 있기 마련인데 우선 이제 밝은 측면을 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알려질 만큼 이제 여타 신도시 중에는 굉장히 성공한 도시로 이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일기 신도시로 이제 삼본이나 일산, 중동이 같이 시작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서울의 배후도시로서 베드타운으로 이제 계획이 됐는데 실제로 30년 동안 진행 과정은 이제 자체적으로 자족 기능들을 확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업무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산업 쪽으로도 자체 역량을 키워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게 분당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도시경 공동체를 너무나 독특하게 형성을 해왔습니다. 강남의 배후 도시로서의 강남 공동체도 아니고 또 성남시 일부로서의 성남의 공동체도 아닌 분당만의 독특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 왔고, 그런 이제 경제 공동체와 문화 공동체 또는 교육 공동체가 워낙 이제 독특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성남시의 역대 시장을 비롯한 이제 모든 분들이 하나의 이제 구도시인가 신도시를 통합하려고 했지만 아직 통합이 되고 있지 않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하게는 현재 분당은 이제 아까 이제 판교가 이제 추가되면서 4차 산업 거점으로서 이제 도약을 했는데, 판교에는 이제 1,200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지금 있는데 그 연간 생산액이 부산에 비슷한 8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350만 인구고 분당이 49만 인구니까 그 역량과 잠재력을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밝은 면과 함께 이제 어두운 면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원래 신도시 계획 당시에 이거는 첨단 산업과 공공기관이 복합적인 미래 도시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때 유치된 공공기관 가스공사나 주택공사, KT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보다 더 문제는 사실 이제 30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재건축이 이제 필요한 단계인데, 이 재건축에 대해서도 이제 전략이나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고, 최근에서야 이제 도시정비계획 2035에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50년, 60년이 돼도 이제 사실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이나 이제 불안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공공분양 임대아파트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건설업체 LH를 포함한 이제 공공 또는 민간 건설업체와 이제 임차인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금년 초에 이제 국토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제 공공택지개발지구 서현동 객실거지 문제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분당은 이제 80조 원에 이르는 이제 생산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만큼 잠재력이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0조 원 전후에 생산액이 멈추고 있는 도시를 뭐 200조, 400조의 도시로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오늘 발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제 분당의 30년 미래, 30년대 분당의 앞으로 30년의 미래는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분당은 이제 미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분당 시민은 이제 이미 계획 당시 때부터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당시 분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한일 간의 경제 마찰이라든가, 더 무섭게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빚어올 여러 가지 불안정한 세계 경제하고 국내 경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로 많은 경쟁 또는 도전들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제 대한민국의 강점, 이제 IT라는 점, 이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이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분당의 가장 적절한 이제 그런 여건에 그런 조건에 맞는 이제 적합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분당 시민의 해무 수건 사업이긴 하지만 단순히 자치시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이제 국가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서 재창조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현재 특별시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디지털 특별자치시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분당은 이미 최첨단 디지털 도시로서의 물적인 기반과 인적 자원을 굉장히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디지털 특별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제 특별한 자치시, 디지털로 특별한 특별자치시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은 그 결과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분당도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도약하느냐 정치하느냐 이제 이런 것에 기로에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 여전히 이제 자본과 이제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강남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강남의 끝자락에 현대자동차가 양재동에 자리했던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지금 한국전력 본사 건물 삼성동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고 어쨌든 강남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현상과 더불어 근데 대신 강남 주변의 인접 지역은 이제 혁신과 생산이 같이 일어나는 신산업 공간 지대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곡 사이언테크 파크도 그렇고 아니면 수원에 있는 삼성 이제 디지털 시티 같은 도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분당은 이 도시보다 마곡이나 지금 훨씬 더 강남에 가까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접 도시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신산업 공간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당이야말로 디지털 특별시에 아주 가까운 정말 적합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분당은 이제 지역산업 특화의 측면에서도 지역적으로 지금 몇 가지 특화시킨 이제 국가 전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디지털 도시로서 충분한 이제 여건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꽉 찬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남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분당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백현동입니다.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 그리고 분당 테크노파크 나아가서 성남 하이테크밸리 이거는 이제 성남 다른 쪽인데 그리고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와 유래 비즈밸리 이 모든 지역이 이제 성남 지역 내 특히 분당을 중심으로 분당 판교를 중심으로 ICT 융합 산업 벨트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말씀드린 디지털 특별시에 이제 기반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분당 신도시는 일기 때부터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한계가 그런 금방 앞서 말한 잠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일반 행정구이고 자치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결정 권한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집약된 의사를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협상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범위에서도 스스로 해결 가능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의 여러 현안도 결국은 이제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모두 이루어지고 분당의 요구가 시장과 시 행정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좌절을 겪게 되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신도시 현안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서현 공공주택 개발지구도 110번지인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국토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관료행정의 이제 병폐로 인한 주민들의 그 어떤 저항이나 반발들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고 10년 공공 분양임대 아파트도 애초부터 10년 전에 이제 당첨돼 분양받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을 감정평가해서 분양 전환함으로써 서민들을 내쫓을 위기에 서민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성남시장의 권한, 행정기관의 권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런 점들이 이제 자치시로서 자치권을 주민들이 갖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판교구청 부지매각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회의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이제 이 결의를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결국 분당 시민들의 그 의사나 요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제 아주 졸속한 그런 이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당이 새로운 자치시로 거듭나서 주체적인 결정을 해나가려면 결국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돌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디지털 특별 자치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특별 자치시는 무엇인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 디지털 특별시라는 이제 그 발전 전략에서 기술적인 측면은 당연히 디지털이라는 이제 특색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특별 자치시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이 모두 반영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계략 정의를 해놓은 게 미래 신성장 동력인 ICT 산업과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물적 인적 자원의 지원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이며 이거는 이제 전체 기술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시로서 시민들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으로서의 자치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치와 이제 디지털의 성격을 같이 갖는 통일된 성격을 같이 갖는 이제 자치시가 바로 디지털 특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이제 이야기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특례 논의하고 같이 다뤄져야 되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국 디지털 자치시는 이제 구체적으로 특례 지위 특례가 적용되는 첨단 산업의 특별 자치 도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당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안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첨단 ICT 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한 국제 디지털 업무지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시로 성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자치시로 성격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자치시로 성격이 돼서 지자체 특례제도 중 지휘특례를 부여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 이제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으로서 이제 모델로 또는 그걸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치 특례제도 지휘 특례를 부여받는 건데 이건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지휘의 특례를 부여받고 그 지휘에 의해서 권한의 특례까지 같이 받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 특례는 이제 자치단체 특수성도 허용되고 사무부여부나 행정조직 혜택 또는 재정 운영의 혜택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세종이라는 특별자치시는 행정으로 특화돼서 이제 저런 권한들이 부여됐고, 그다음에 제주도는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는 이제 특화된 목적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특별시인데 그는 수도이기 때문에 특별시 권한을 갖고 특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지휘특례와 권한특례를 이제 구분해서 특별자치시와 특례시. 이 특례시는 현행법상으로는 50만 인구에 적용되는 것이고 얼마 전까지 계속 들어오셨던 성남시 100만 인구의 특례시 그거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특례를 받고 있는 시라는 의미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특별자치시일 경우 이제 권한과 사무행정 조직 혜택, 재정 운영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가 이제 특별자치시와 특례시의 구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한민국 국가의 이제 혁신 성장의 모델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기대 효과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치시를 만들어갈 것인지가 이제 남아있는 과제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 분당 신도시, 분시 이거를 또는 독립한다는 그래서 독립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분당이 만들어지면서 곧바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2016년에는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예비후보 장성렬 예비후보가声明을 발표하길래 그 사람이 공천에 떨어지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활발해졌고 그냥 논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투쟁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이제 정도 상황도 이제 갔던 이제 조건이 갔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무도 분시나 분당의 독립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실패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실패했느냐? 한 이유는 결국은 명분이 약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 분당 신도시 만들 때 지금 현재 분당구청 자리를 시청으로 만들고 분실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탑동과 정자동에 구청 하나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사실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라 뭐 이런 이제 명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성남시의 재원의 70%를 분당이 담보하고 있으니까 근데 분당의 혜택이 적냐? 이런 취지의 이제 독립과 분시였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명분이 약하고 특히나 현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는 한국도 아주 하루하루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맞지 않는 그런 논리나 이제 필요성을 제기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이 이제 독립시가 됨으로써 지역성장, 지역발전, 자치, 지역자치와 동시에 결국 한국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도움이 되느냐 여부를 가지고
그 필요성을 제시하는 게 이제 올바른 접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ICT 산업 클러스터로 특화된 도시 이런 도시야만이 현재 경제 위기 시대의 국가적 성장을 선도하는 이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될 거다. 또 그렇게 돼야만이 국가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로 분당 디지털 특별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단순히 원래 있었던 대로 좀 계획을 해달라는 이런 취지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디지털 특별자치시가 결과적으로 분시가 되든 성남으로부터 독립하든지 어쨌든 목적은 이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위한 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생소하잖아요. 생소해가지고 먼 미래 꿈처럼 저도 꿈으로는 꾸어왔지만 그렇게 많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단순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설치 과정을 제가 6개로 이야기했는데 이건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분당 디지털 특별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정부 내에 해야 되고 당연히 또는 이제 정당에 민주당이나 여당에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구상 자체는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30년 정도까지 완전하게 어떻게 하면은 국제 디지털밸리로서의 위상을 분당이 가질 것인에 대한 비전을 같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생산액이 얼마다 이런 가지고 또는 뭐 특허권이 얼마다 벤처기 몇 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선거 공약화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야 되지. 이건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누군가가 반드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에 공약해서 2012년에 완성돼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이거는 논란은 덜할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수도 문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장기화되고 또 세종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지만 이제 분당은 이미 기반이 인적이든 물적인 기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할 거라는 이제 그런 차이는 있어도 어쨌든 이제 누군가 공약화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관심을 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은 이제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면 재정 공포에서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단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한 무조건 동의를 해서 같이 추진해야 되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8%에서 한 70% 이상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정치권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분당 디지털 특별시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민연대는 오늘 세미나 끝나는 직후 내일부터라도 당장 결성을 해서 이제 추진하면 저 시민연대 깃발이 전국에 휘날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는 이제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의 미래, 뭐 30년 후의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2030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네 가지로 그 미래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80조에 멈추고 있지만 200조, 400조를 넘는 거대한 4차 산업 중심지가 분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영근 교수님이 발제하실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건 충분히 가능한 특히 판교 2밸리, 3밸리가 2023년까지 완성되기 때문에 현재 규모보다 2배 이상 노동자고 기업체고 들어오는 상태라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이제 모델인 거고 그 다음에 확산과 연결을 통해서 다른 지역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아까 강남의 배후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단지 사업지역으로 들어와 있지만 지금 성남 분당에도 인근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인천도 있고 그 안양도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뭐 서초구도 있고 등등 다 있으니까 그런 지역까지 파급 효과가 이제 극대화될 거라고 보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규제 개혁의 도시 아까 얘기했지만 지휘특례나 이제 권한특례 이야기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조례를 통해서든지 어떤 다른 정부 지원을 통해서든지 규제를 획파해서 국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득 첨단 기업 도시, 하이테크 하이인감 산업화로 주민 1인당 7만 불의 소득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또 역시 이제 다음에 발제하실 오 교수님이 자세히 분석을 해 주실 테니까 오 교수님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래 이제 분당의 그 수건 사업이 이제 독립과 관련된 자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안에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 자치 도시의 인프라를 당연히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이제 계획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간적 지적 측면에서 생활권법과 행정의 일치화돼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민 수요와 공공 서비스 공급도 일치시켜서 지역 현안 해결이 가능함으로써 일방적인 관리 행정이나 그런 시행정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는 이제 원래 이제 분시라는 그런 이제 흐름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제 접근입니다. 이제 분당이 이제는 이제 성남의 분당 또는 경기도의 분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분당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핵심 어떤 구상이 이 분당에 집적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분당이 그런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때 이제 대한민국 경제도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마지막으로 이제 분당자치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법을 만들면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래서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그다음에 2022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에는 이제 성남시장과 분당시장을 새로 뽑을 수 있는 두 명을 뽑을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가 이 특별법이라 됩니다. 특별법을 뭉치면 이제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설에 대한 특별법인데 이제 핵심적인 구성 내용만 이제 5개로 이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법률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인데 이 목적이 이제 디지털 첨단 산업도시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디지털로 특화된 도시를 만들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시나 독립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판교와 분당 지역이지만 향후에는 이제 첨단 산업 단지의 그런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인접 지역까지 특히 이제 판교 2별리 3별리는 성남의 수정구 금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토동은 뭐 초기 단계부터 같이 디지털 특별시로 같이 들어와서 이제 정부 지원과 이제 혜택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위원회가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지휘특례 이야기할 때도 위원회 설정한 것들이 잠깐 표에 나왔었는데 이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총리가 위원장이 돼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명의 위원으로 관과민이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 지원위원회는 이제 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은 어쨌든 행정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중앙정부 기관장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재정특례, 조직특례, 분리배제 원칙들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산업특별지구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이제 지구들 특히 이제 과거의 분당 야탑도 이제 중소벤처 특별지구로 이제 지정된 바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특별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첨단산업 촉진지역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연구나 기술개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 부담 감면과 지원 사항인데 국가 및 디지털 자치시는 특별산업지구를 조세특례 제한법에 적용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용보조금과 신규 채용 인력의 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형태로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핵심 5개 구성 구제로 특별법을 구성을 해서 아까 얘기한 시민연대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분당 디지털 특별시가 어쨌든 2022년 전에는 탄생하기를 바라면서 이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당 디지털 특별시 추진의 필요성과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신 김찬
서당범인 신주장과 분당 판교 미래전략연구소 대표님께 다시 한번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판교하고 더불어서 또 벤처 EBLD, 3밸리가 아까 말씀하신 수정구 공토동 이쪽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판교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에 기틀을 마련하는 전기기지가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디지털 특별자치시가 거론이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오영균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장께서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 경제적 타당성 추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영균 박사님을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는 수원대학교 공공대학원장 조영입니다. 제가 그 감기검사를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원래는 좀 좋았는데 지금 하게 들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김철원 대표가 대한민국에 비해 특히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신성장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분당 판교의 새로운 도약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미약하지만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사실은 조금 학문적이고 좀 분석적이기 때문에 들으실 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가지고 계신 책자 속에서 사실 내용은 있으니까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조금 우리 일상 용어가 아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 디지털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추계인데요. 이 연구 목적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당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디지털 특별 자치시라는 그런 명제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이제 아까 김 대표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필요성이 되겠고요. 필요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분석을 저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사용하는 BC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가치 MPV 방법이 있고 RRR 방법이 있고 세 가지 다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이 되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본다. 이 말은 투입과 산출, 즉 집어넣는 것과 나오는 것의 비율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추진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없는 것보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 대표가 말씀하신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핵심 내용은 산업 경쟁력이 될 텐데 많은 이론적인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어떤 지역이 발전하려면 어떠해야 된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화된 선도 산업이 있어야 되고요. 첨단 산업이 있어서 두 가지를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간략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당별자치시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 내용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느냐, 자본이 모이느냐, 기술이 지속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큼 커지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인당 소득이 얼마큼 변화될 수 있느냐.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논리 구조 속에서 기대후가 아까 김 대표님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1인당 소득 추계입니다. 이것은 특이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추계했는데 GRP라고 하는 지역 총생산 추계 방식이 있습니다. GRP의 회계식에서 최소자산법에 나온 그 개수를 추계된 분당 1인당 소득을 12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30년 분석을 해봤는데 밑에 있는 파란색은 특별자치시 지정이 안 됐을 경우의 추세입니다.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있고 위에 빨간색은 디지털 특별자치시가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그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저거만큼의 소득이 기대가 되는데 48년, 그러니까 30년이 되기 전에 7만 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경제 분석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합리적 인간이다 이런, 그리고 계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것, 그 부분이 바로 제가 드리는 분석의 한계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조금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있는데요. 인구 부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불효화의 추세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감소합니다. 분당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시로 지정이 되면 인구 유입 효과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우상향하는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예시모형은 통계청의 인구 및 가구 추계를 활용한 것이고요. 분당구 인구수를 선택해서 지역의 생산의 그 회계식에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여기 연계되기 때문에. 전환후 30년까지 추계를 해보았을 때 이와 같이 늘어나고 추계된 몇 개의 기업체가 늘어날 것이냐는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테이블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증진 효과도 같은 맥락에서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증대 부분도 다만 이제 매출액 부분은 생각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할 때 국가통계의 생산지표를 활용했는데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을 산출을 한 다음에 분당구의 산업 종사자들을 곱하여서 매출액을 추정했는데 보수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과장하지 않기 위해서 분당구의 산업 특성에 맞는 전자통신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의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저거보다는 크게 나오는데 좀 보수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 부분인데요. 공간적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분당구하고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는데 테크노밸리의 그 제3 테크노밸리는 보수적으로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시 사용하고 있는 실질 할인율 4.5%를 적용하였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분석에 사용한 이제 비용과 편익의 항목이고요. 총 사업비 용지비 단지조성비 당연히 들어가고요. 인프라 국비 당연히 들어가고요. 다만 비선호 시설비를 뺐습니다. 이 이유는 비선호 시설은 지역 간의 갈등에 의해서 전개되는 부분인데 비선호 시설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서 선호할 수도 있고 포용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기 나름이고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치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편익 부분에서 국내 총생산 유발효과 당연히 포함했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김 대표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저는 규제 완화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서 기업이 유치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고용이 증대해서 결국 1인당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연히 포함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주민 현안 해결 부분을 어떻게 편익으로 안 잡았느냐라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분명히 편익이 발생합니다. 현안이 해결이 되면. 그리고 일단 특별자치가 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집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경제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과장된 분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판정하기 위해서, 판단 분석하기 위해서 제외했습니다. 자료 분석이 필요한 자료는 국가통계에서부터 창조 경제 밸리, 조성 마스터 플랜, 창조 경제 밸리 운영 방안 자료, 그다음에 테크노 밸리 조성 방안 계획안, 그다음에 성남시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 등등 경기 통계, 성남시 통계 등등 공식 통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 편익 분석은 정량적 분석입니다. 통계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제약 조건 속에서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뛰어난 정치가가 등장해서 이것을 잘 효과적으로 끌고 가면 비용은 더 줄어들고 편익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특정한 위대한 정치가가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약 조건으로 걸고 경제적 측면에서만 분석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단계로 분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편익을 쪼개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로 계량화하고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효율성을 평가하는 그 단계로 가게 됩니다. 세 가지 기법을 가동을 해봤는데 이거 일상적으로 학계에서 쓰는 세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레이쇼입니다. BC 레이쇼라고 흔히 얘기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총 편익과 총 비용을 할인율을 적용한 다음에 나누는 값입니다. 나누는 값이 1보다 크냐 작냐가 그냥 핵심이에요. 물론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1이 안 돼도 0.7 정도만 돼도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1이 된다는 말은 는 것만큼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투입한 것만큼 산출이 되는 것이어야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1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최저선 같은데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0.7 현 정부 들어서 0.4까지도 통과해서 사업을 어떤 경우는 이제 사업 타당성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요번에 이제 많이 진행이 됩니다만 그 이유는 편익의 추계를 몇 년간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는 30년을 기준으로 추계를 했는데
50년을 주게 할 수도 있고요. 20년을 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고객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해서 분석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30년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평이 영어로 만들어드리는 부분, 그다음에 IRR 같은 경우는 할인율과 비교하는 건데요. 세미은행 IBRD 같은 경우는 사실 세 번째 방법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인 IRR 이 방식을 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세계은행 자료 들어가서 보시면 대부분 타당성 자료가 IRR 기준으로 분석되고 배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이런 IRR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도 역시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사업비 추정에 있어서요. 정제동 바이오헬스 허브, 그다음에 야타프로 바이오헬스 리빙에, 그다음에 상급 제2 스피너밸리, 등을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비를 수적으로 수입했고요. 편의 같은 경우는 지역의 생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거시기하는 무용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또 규제 원화효과는 네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서 기업 유치, 인구 증가, 고용 증가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매출액은 왜 뺐냐라고 질문이 분명히 나올 텐데요. 예리한 분들은 내용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고용과 기업 유치 효과에 중복됩니다. 그것까지 어울리면은 과잉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경제 타당성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BC 레이쇼가 1보다 크면 경제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분석 값은 1.05가 나왔고요. MPD 같은 경우는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3.83이 나왔고요. IR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율하고 비교하는 건데요. 4.5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5점 여기 한 페이지를 늦게 남겨가지고 IRR 같은 경우 5.7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역시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경제 타당성을 검토하였는데 물론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제 추세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저희 추계 방식 계산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국은행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가정 하에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세계 경제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숫자가 안 나오면 혼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하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한 수치가 이러하다라는 측면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아까 이제 김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특별자치도, 세종 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또 이제 경기도가 아니라 광주에 문화동특구 지정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또는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한 한국은행이 추계한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굉장히 파스티브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과 판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분당과 판교만을 위한 곳이 아닐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의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 최고의 ICT 단지가 개인적으로 잘 시작이 되고 실제 실행이 되고 또 실제 기대했던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삶의 여건이 개선되면 물론 대한민국 전체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도 이러한
효과가 스피드오버 돼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소망성을 가지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통계를 기반으로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숫자 얘기가 나오니까 좀 저런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에 중심축이 분당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의 경제적 타당성 추계를 주제로 발표해 주신 오영균 수원대 공공정책 대학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제 발표가 두 분이 다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토론에는 단상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마주보고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은 첫 번째 주제 발표 내용이었죠. 분당 디지털 특별시 추진의 필요성과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에 대한 토론은 김현삼 한국전자품위원회 원장님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크게 쳐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이 아니고요. 한국은 빠집니다. 전자부품연구원입니다. 바로 여기 분당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평택에 있었는데 2005년도에 분당으로 옮겨와서 지금 우리 전자산업, IT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연구기관인데요. 뭐 명칭 자체에서 나와 있듯이 전자부품. 옛날에는 거의 이제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수입을 해왔죠. 그것을 국산하기 위해서 수용한 그런 연구소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큰 흐름이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요소 기술이죠. 그러니까 무슨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는 단어이라고 또는 모든 것을 다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이런 요소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로 활동하면서 지금 전국적인 II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한 예상 규모는 한 1,800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성남시 관내 기업에 하고 같이 R&D 하니까 150억 정도 규모입니다. 한 17% 정도. 지금 우리가 성남시 관내 기업하고 R&D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한 33% 정도의 기업들은 우리 성남시 관내 기업들이 우리 실내성 장비,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남시 관내에 있으면 저희 연구원은 또 그 실비가 50% 비용을 삭감해 줍니다. 감면해 줍니다. 그런 특징인지 몰라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창업 지원 센터가 있는데 그게 한 20개 업체가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뭐 처음에 이제 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공간을 좀 빌려줍니다. 거기 입주해서 처음에 뭐 연구개발도 하고 시장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전국 평균적으로 이렇게 창업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20%밖에 안 되는데
저희 전자부품연구원에 입주와 있는 기업들은 그 성공률이 50%가 됩니다. 그만큼 연구원이 이 전자부품연구원이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전자부품연구원은 전국 단위, 그러니까 우리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과학부나 중소기업부나 이런 구단위의 그 R&D 연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 기업들하고 더 비율이 그 중에 정말 거의 뭐 20% 가까이 되는 게, 결국은 아무리 온라인 세상이 되어도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클러스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ICT 쪽에 클러스터 지역이 대표적인 게 바로 분당입니다. 분당이 판교시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여 있어야만이 효과가 발생을 하고, 또한 가까이 있어야 그 성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 김찬훈 대표님께서 사실은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박사님이십니다. 저는 박사님, 김 박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그 디지털 특별시 이 주제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공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밀집해서 있으면서 그 효과를 발휘하자는 측면에서, 또 이것을 하나의 특별법 형식으로, 특별시 형식으로 우리가 격상을 시켜서 하자는 이 제안은 굉장히 그 입체적이면서 또 멀리 보고, 또한 그 시류에, 우리나라 시류에 맞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제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행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해보면 아까 고영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기관이라 있었고, 제주도는 그 문화관광 국제도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가 수도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업 베이스 차원에서 이 기업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 먹거리를 먹여 살리는데, 기업 중심에서 어떤 이런 자치시의 형태로 만들 필요가 지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그동안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소위 말하는 전통 제조업이 주도를 해왔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주기업으로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 4,000개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도 우리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이후로 가장 재고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분쟁, 갈등의 영향도 있지만 그만큼 이 주력 산업, 주력 제조업을 통한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야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핸드폰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한테 가보면 그 속도감을 느껴보면 붕텅 터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ICT에 관한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G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이런 IT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가장 집적되어 있고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판교이고 분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새로운 먹거리, 기존 주력 산업을 이제 그 산업들은 대기업들이 알아서 해주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IT 같이 이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고,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그쪽 분야에 역량을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정부에서 DNA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DNA가 데이터, 네트워크, AI, 데이터는 아시고 네트워크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 AI, 인공지능입니다. DNA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거의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한다는 거죠. DNA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판교 분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김 박사님 발표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디지털 특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기업들 중심에 어떤 기업들이 그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기관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희 KT는 전자부품 연구는 그런 도울 자세가 많이 들어. 아까 제가 통계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성남시 관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은수미 시장님께서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또 분당으로 유치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이렇게 연구소도 같이 이 디지털 특별시에 같이 유치가 된다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지금 새로운 먹거리가 이런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시티는 정말 뭐 전기, 그다음에 뭐 주차, 그다음에 뭐 모든 부분들이 다 서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도시죠. 그 스마트 시티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공도시는 부산, 고양, 뭐 세종시 몇 군데 됩니다만 지금 분당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IT 기반을 가장 강력히 가지고 있는 이 분당에 이 기업들을 가지고 분당을 하나의 스마트 시티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디지털 특별시의 성격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두 가지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영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가 규제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규제 샌드박스에서 어린아이가 모래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죠. 근데 그건 한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특별시를 만들어서 이 특별시 안에서는 모든 규제가 정말 규제 빼기 1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규제는 정말 그렇지 않으면 규제가 없어지는, 규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그 개념으로도 디지털 특별시를 또 발전을 시킨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이 디지털 특별시를 통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이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성남시로부터 우리가 SPC라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맛있는 빵을 드셨는데 아무리 파리바게뜨 빵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파리바게뜨 우리 SPC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SPD입니다. 성남 판교 뭐죠? 성남 판교 분당 SPB네요. 그러니까 SPB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분당을 옛날에 이제 떼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논리적 근거가 약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디지털 특별시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목소리, 미래 목소리를 위해서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특별자치시가 정말 발전된다 그러면 정말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충분히 그런 의미에서 예전과 다른 어프로치로서 실행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당 디지털 특별시 추진의 필요성과 미래 전략, 발전 전략이라는 김찬욱 대표님의 주제 발표에 토론해 주신 김현삼 전자부품연구원장님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을 가져갑니다. 지정 토론에는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에 제가 이렇게 토론을 맡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뜻깊게 생각하는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올해 성남시 시청 그 조직 진단을 제가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바뀐 성남시 조직 개편안의 밑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제가 이번에 그 성남시청 조직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그 역점을 뒀던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년을 위한 성남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뭐 분당이 이제 벌써 20년 넘어가고 있죠, 30년 그래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주택 리모델링, 도시 재생을 통한 주택 리모델링, 또 성남의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세 번째 키워드였고, 가장 중요하게 여쭤본 네 번째 키워드가 바로 4차 산업혁명. 특히 이제 성남시 문수미 시장님이 지난번 선거에서 내걸었던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아시안 실리콘밸리 구축인데, 아시안 실리콘밸리 구축을 전담하는 부서가 성남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걸 전담하는 부서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아시안 실리콘밸리 담당관이 성남시장 직속으로 신설이 되면서 그 팀이 이제 4개가 생겼습니다. 그 팀이 이제 미래산업팀, 게임 컨텐츠팀, 헬스바이오팀, 또 하나가 ICT 융합팀, 4개 팀을 신설을 했는데, 이 조직은 우리나라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오직 성남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쭤볼 게 성남시의 스마트시티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성남시가 그 부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이 없어서 스마트시티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건의를 드렸고, 다행히 이제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성남시청에 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조직 설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주목하기에는 바로 분당 판교가 있는 경영력 때문에, 그래서 그 조직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분당 판교의 경쟁력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자치단체 어느 곳에서도 갖지 못한 그런 그 엄청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 시에서 주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원해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끌어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연구소와 기업과 그다음에 또 여러 그 대학을 연계시켜서 정말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성남시 분당구가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 조직 개편안을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라고는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 분당 디지털 특별시도의 전환이 오늘 토론회장에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뜻깊게 이 토론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그 오영근 교수님께서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해서 그 논문을 써주셨고, 제가 그 토론을 맡게 되는데,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참 그 시적절한 주제를 잡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오 교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학문적 역량을 가지고 계신 우리나라 대표적인 행정학자신데, 또 어느새 또 이 경제적 타당성까지 또 학문적인 영역을 넓히셔서 이걸 단순히 어떤 학생 공론으로 주신 게 아니라 분당 디지털 자치시도의 어떤 전환에 경제적인 타당성의 논거를 마련해 주신 논문을 쓰셨구나 생각돼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또 굉장히 뜻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셨고, 또 그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체계적인 분석을 하셨습니다. 아까 뭐 여러분께서 그 앉아서 들으시기에는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은 굉장히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성남 분당이 디지털 자치시로 전환됐을 때 여러 가지 고려될 점들을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그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그 논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근거들이 타당성 있고 또 의미심장한 내용들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책 결정자한테 전달이 됐을 때 보다 더 성남 분당 디지털 자치시의 전환이 훨씬 더 어떤 그 추동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이 주제를 다뤘으면은 좀 더 덧붙이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 분석이 굉장히 그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뭐 경제학 전공이 아니고 행정학 전공이기 때문에 행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여기 좀 더 살을 더 덧붙인다면은 이러한 분석이 나오기 전에 과연 이제 이 분당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 그 주체가 이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분당구청이 될 수도 있고, 성남시청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위에 다른 또 주체가 될 수 있지. 어쨌든 그 분당 디지털 시로서 전환이 되기 위해서 이 분당 또 판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외부 환경이 되겠죠. 외부 환경에 갖는 이제 여러 가지 기회도 있을 수가 있고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분당 디지털 단지로 디지털 시티로서의 전환을 추진하는 주체가 갖는 어떤 내부적인 강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약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내부의 강점과 약점, 그다음에 외부 환경이 주는 우호적인 기회 요인과 위협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그걸 우리는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수학 분석을 실시를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셨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필요에 와닿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수학 분석이 어려운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오 교수님의 능력으로는 뭐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초점을 두시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으면 한번 수학 분석도 한번 실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에 있어서 아까 오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BC 분석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익과 비용 가운데서 이제 편익이 더 크면은 좋다. BC 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편익을 어떤 것들을 편익으로 봐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BC 분석의 관건이거든요. 편익을 뭘로 볼 것인가. 그래서 오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편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관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편익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았을까. 너무 신중하게 접근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서 인구 증가 효과와 사업이 취했다는 기업이 취했다는 효과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계량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추계 예측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외를 하셔서 왜 제외를 하셨을까 저는 사실 오늘 토론 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사실은 발표하신 거 들어보니까 왜 이걸 제외를 하셨는지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잡혔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먼저 답을 드려서 좀 모양새가 이상하지만 혹시 제가 드린 답에 잘못이 있으면 오교수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구 증가 효과라는 게 지금 아까 이제 오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증가폭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고 성남도 예외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맞고 그렇지만 이제 성남에 이런 분당에 기업들이 자꾸 유치되고 이러면 인구도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해서 인구가 증가될 거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성남시청 조직 진단 조직 개편을 보면서 느꼈던 게 성남 인구가 100만이 안 되고 지금 96만인가요?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제 택지 개발 때문에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그 인구들이 이제 주변의 용인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다 유입되면서 성남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특례시가 대도시 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96만에서 깔딱깔딱거리면서 이제 100만이 채 안 돼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주거비용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분당으로 이사 올려오는 사람들도 집값 때문에 이사 오는 걸 망설여지고 있고, 그래서 인구가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단순히 인구 증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한 게 요즘에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 인구 기준을 이제 바꾸자는 그런 논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민등록을 둔 인구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성남에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는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에 위치한 기업들의 직원들 수, 청년들 수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한번 추세를 보자 이런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이제 그런 취업자 수, 성남에 늘어나고 있는 증가한 취업자 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훨씬 더 디지털 시티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들을 발굴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제 짧은 소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고객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기업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증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세수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법인세, 소득세, 이런 재산세 이런 그 세수가 늘어나게 될 텐데,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디지털 시티로 전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자원도 훨씬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편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좀 고려를 한다면은 훨씬 더 분당이 디지털 시티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경제적 효과, 타당성이 더욱더 확보될 수 있는 근거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의 경제적 타당성 추계라는 오영균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장님의 주제의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해주신 고명훈 한국지방행정위원회 박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론에 의해서 이번에는 전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론은 순서에 지장 없이 토론자로 나와주신 또 발제해주신 네 분이 서로 묻고 답하는 이런 자유로운 전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석하신 우리 패널과 발제자분들께서는 전체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님 아까 토론하시면서 질문까지 겸해서 다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궁금한 점만 고객님께 여쭤봤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면은. 예,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제일 감사한 거는 한국지방행정공원이 우리 행정안전부 하고 같이 움직이는 국제연구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서 원주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박사님이 그 원주에서 여기까지 이 토론에 참여하시려고 밟고 또 밟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이게 사실 예, 굉장히 고마운 사실은 상황이고요. 저하고는 행정안전부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했었고 위원도 같이 했었고 지방 쪽으로는 상당히 대가셔서 어렵게 모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지적과 이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남시 조직진단 한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성남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니까요.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제 조건을 좀 다셨죠. 경제적 분석이다 보니까 살을 붙인다면 수학 분석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주체가 그 누굴지가 아직 불명해요.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시민운동이 이제 결성이 될 거고 그렇지만 성남시가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성남시가 또 분당구가 주체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적 입장에서 수학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건데 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학 분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고요. 경제적 분석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구 부분에 대한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느냐라고 굉장히 성남시 편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충분히 하나의 견해고 이 성격 탓이죠. 제가 좀 소심하고 그렇게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업지원소 청년 취업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발표할 때 잠깐 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고용에 대한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반영이 됐고요. 다만 이제 주민을 고용인력으로 대체해서 하면 어떠냐라는 부분은 조금 우리 좀 앞서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건데 보수적 입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공식 통계에서는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공식 통계에서는 제가 활용한 자료들이 다 공식 통계이다 보니까 말씀대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결과는 더 잘 나오겠죠. BC는 더 잘 나오겠지만 공식 통계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세수 부분을 세입 편입으로 잡는 부분은 이것도 이제 좀 철학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재정이 균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즉 주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얻는 세입하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세출이 균형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철학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균형재정 원칙, 재정 중립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 재원을 아까도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외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저희가 뭐 빚내서 주민들한테 막 많이 받아서 빚을 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또 타당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충분히 존중하고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행정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불균형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인정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특별자치시가 과장되고 뻥튀기 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설득하고 싶고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충분히 경제 타당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김영삼 현장품 연구원 본장님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그래 한 번씩 그러면 이렇게 주는 대로. 아니 아까 질의는 없었고 아주 좋은 말씀, 특히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들
좀 더 풍부하게 유치해서 디지털 특별시 추진에 기반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정말 적절한 지적이시고 또 실제로 분당이 주변에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내에 가까운 대학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적 자산들도 계속 충당할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일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원래 분당 디지털 특별시를 생각하고 구상했던 또는 꿈을 꿔왔던 것은 딴 게 아니고 제가 분당에서 20년을 살았는데 30년이 다 돼가는 분당에 또 30년의 미래를 이제 설계해야 되지 않느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정도가 되면 한 7만 불의 소득은 다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정도의 조건을 지금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이 발표 자료도 우리 교수님이 337이라고 했는데 그게 337입니다. 30년 된 분당의 30년 후의 미래에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7만 불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상과 꿈인데 사실 그 꿈을 이제 처음으로 공시화시키고 공론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또는 이제 정치인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서 추진을 해나간다면 그렇게 멀지 않는 시기에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선 거고 오늘은 좀 객석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으니까 시간은 없지만 전문지에서 토론은 중단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성남시 관내 기업들하고 같이 기술 협력을 해서 성공한 사례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갤럭시 휴대폰에 들어가는 여기에 권선영 인닥이라고 있습니다. 권선영이 코일로 가는 거죠. 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는데 저희 제자국민연구원하고 성남시 관내에 있는 아비코전자라고 해서 갤럭시 휴대폰에 다 들어갑니다. 옛날에 일제 수입하는 거다가 다 국산화 시켰기 때문에 아비코전자가 굉장히 성공을 잘해요. 여기 바로 판교에 에이텍 NT라는 회사. 여러분 고속버스 타면 이렇게 딱 찍으면 이렇게 자석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기계를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 수출을 했는데 이 자꾸 이제 진동이 오고 이러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한테 갖고 와서 이 왜 고장이 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서 저기 그 신뢰성 테스트를 계속 어드바이스 해줘가지고 그 매출에 성공을 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한 기업이고요. 고온세상 피부과 이름 아시죠? 고온세상 피부과에는 그 반도체에 적용하는 그 일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여드름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모공까지 잡아내는 아프지 않게 그런 기술들을 했고 저희 제자국민연구원이 굉장히 좀 작은 규모는 1,800억 하면 크지 않습니다만 VIP께서 강조하시는 스마트 신도시,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제조,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 세 가지 국가 프로젝트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우리나라의 4차 혁명을 선도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자리하고 있고 성남에서 우리 성남시 관내 기업과 협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먹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만 이 디지털 특별시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저희 연구원도 날개를 하나 얻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그냥 구호로 그칠 게 아니고 우리 김찬원 박사님께서 이 특별시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번에는 객석과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디지털 특별자치시가 뭔지 또 궁금하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하실 분들은 일어서 손들을 드시고요.
거주하시는 곳과 이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에 분당에 15년 된 박준수입니다. 사실 뭐 저도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돼 우리 여기에 또 전자분야원의 우리 김현상 원장님도 와 계시고 참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좀 이렇게 디지털 특별시가 되기 이전에 뭔가 좀 우리 성남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실리콘밸리, 아시아 실리콘밸리라는데 지금까지 뭐 저 성남에 보여준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말만 아시아 실리콘밸리 액션 플랜도 하나도 없었고요. 늦게나마 조직이 개편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포드 대하고 실리콘밸리 다녀왔습니다만 그 이제 분위기가 이게 이제 저희 성남하고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다 동시에 갖춰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갖출 건가?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바텀업 형태의 그런 그 모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톱다운 방식에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성남시 자체가 분배는 능하죠. 굉장히 분배는 엄청나게 능합니다. 혁신 성장은 지금 현재 전략도 없고 까놓고 말하면은 굉장히 밑바닥이지 않느냐. 그 부분을 우리 김찬원 박사님께서 좀 치고 나가면서 혁신 성장 모델을 부분하고 규제개혁 도시 뭐 첨단 기업 도시 현안 대응 자치도시로 이렇게 가는데 그 부분을 뭐 혁신 성장 모델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그 실행해 나가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자분연구원은 우리 성남시에서는 가장 진짜 귀중한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 딱 한 군데고요. 저쪽에 광주나 이쪽으로 내려가 보면 연구원이 거의 연구소가 한 30개 정도가 질비력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모자란 부분이 저희에 비해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이게 이제 세계적인 벤처 혁신 벤처의 클러스터로 메카로 역할을 하면서 디지털 쪽에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부분을 갖다 좀 정확하게 융합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2가지의 그 하이테크 밸리하고 이 판교 밸리를 어떻게 묶을 건가 여기부터 먼저 시작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남은 뭐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기술 테크놀 커머셜라이징 기술 사업화에 대한 그런 허브 역할도 할 수 있고 그걸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지식거래의 모든 부분에서 여기에 집적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연구원도 지금 우리 전자부분 연구 하나만 있는데 한 30개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의 뭐 스타이바스 같은 경우, 이스라엘 같은 에다 같은 경우 한국 사무소를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요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이. 저는 모델로 한번 제안한다면 대전에 유니스 같은 연합기술대학원 대학교를 하나 판교에다 두면은 뭐 대학들이 참여해서 좀 세계적인 그런 부분들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분당에 15년간 살면서 혜택 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5인데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제안한 다음에 인구 부분 나왔는데요. 저는 성남시만큼 과감하니 3명 이상을 초등학교에서 대학 학비까지 전액을 지원한다. 좀 선택과 집중하고 과감하게 밀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구는 자동으로 뭐 100만 초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저는 디지털 특별자치시는 꿈인 것 같습니다. 꿈은 실현이 가능한데요. 그 전 단계가 지금 뭐 성남시에서 주장하는 말만 그런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먼저 구축하는 부분. 그걸 향해서 이제 교육, 그 다음에 각자의 그런 그 마인드 이런 거는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어떻게 융합하면서 이어령 씨가 말한 디질로 어떻게 치고 가는가 이런 사항들요. 그리고 기업을 갖다가 지금 한 가지만 더 제안한다면 우리 성남시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글로벌 히든 챔피언 창출의 메카 그렇게 해가지고 5천억 이상의 그런 글로벌 히든 챔피언 예를 들자면 독일의 뭐 어떤 기업은 대목걸이 하나 가지고 6천억을 매출하거든요. 세계적인 글로벌 히든 그런 기업에서 성남으로 오면 무조건 글로벌 히든 챔피언의 창출 메카로서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좀 많은 전문가들이 북적북적 돼야 되고요. 전문가들을 좀 많이 성남시에서 등용을 했으면
뭐 측근만 등용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좀 등용해가지고 정말 전문가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감히 한번 제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박준수님께서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성남시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제안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다음 세미나도 한번 주제받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요 손을 들으시고 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분을 지목해서 질의를 하실 때는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느낀 점을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죠. 저도 분당에 온 지가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참 오늘 비록 짧지만은 참 보람 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임 이게 참 처음 스타트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아마 제가 이 모임 성격을 사실 모르고 왔는데 신비장갑 주관하시는 김 소장님을 좋은 아이디어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회를 계기로 어떤 무슨 발의를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관심 있는 여기 분당 또는 성남 전체 내에 갖고 있는 각종 인적인 물적인 인프라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또는 관계 오늘 주관하신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을 좀 가만 모아서 실질적 액션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분야별로 봉사하실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를 조직을 조금 이게 행정 조직이나 이런 연구소 한두 조직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걸 조금 조직화해서 비용은 조금 자발적으로 좀 NGO 성격을 갖더라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면 뭔가 좀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걸 하나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당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풍부한 분야별 자원을 조직화해서 디지털 특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또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음 분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 손 들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21년째 살고 있고요. 저는 분당동에 살고 있어요. 저는 뭐 이런 어려운 말 모르는 그런 아줌마고요. 그래서 그냥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라는데 이거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저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우리 분당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 한번 와봤는데 너무 말이 어렵네요. 정말. 그래서 못 알아듣겠어요. 살짝 졸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는 저희 같은 아줌마 아저씨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책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도에 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내 코앞에 남의 뱃속에 있는 암보다는 내 손톱에 가시가 더 아프대요. 저는 서현동 110번지가 더 마음에 걸리거든요. 거기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광주 저희 동네 저희 집에서 세 살고 계시던 분이 전세비를 조금씩 올리니까 못 찾겠다 그러고 광주로 넘어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판교로 출퇴근하는데 1시간 10분 20분이 걸린대요.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정말 보통 때는 15분 20분이면 올 거리를 1시간 10분인데 거기다가 아파트 2999세대 세우고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김찬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실을 하려고 해서 막 이렇게 따졌는데 누가 바뀌니까 여당 야당 바뀌니까 그냥 슈르륵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저희가 뭘 해야 되죠? 저희 그거를 여쭙고 싶고요. 집값을 분당 정말 40대 중반에 오시던 분들이 지금 30년이 되니까 70대 후반이 되셔가지고 분당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새 아파트를 지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져서 그 집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뭐 저희가 집 질 때 지었던 반지하는 공실로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진짜로 살면서 그게 제일 힘들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분달 디지털 특별자치 이런 거 저한테 좀 거리가 먼 얘기 같아서 오늘 조금 그냥 근데 아니 아까 그 오영구 교수님 말씀처럼 다 좋아 다 잘 돼. 안 하는 것보다 다 좋아. 그럼 왜 안 하죠? 해야지. 근데 저희가 할 일이 뭔지 그거를 질문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21년 동안 분당에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또 불편한 일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소현동 110번지 개발과 관련해서 불편함이 더 가중되고 있다라는 주민님의 의견이셨는데요. 아마 소현동 110번지 개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찬 대표님께서 많은 또 고민도 해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답변 한번 듣도록 하죠. 서현동 110번지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 서현동 110번지도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했지만 사월달에 허가하는 것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뭔지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실현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갈지 그게 이제 결국은 행정이 해나가야 되는 건데 결국 행정은 일방적으로 통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의 자치, 주민들의 요구를 기본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똑같지 않습니까? 서현동 110번지를 지금 반대하던 또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처럼 이 특별자치시에 대한 것도 결국은 내가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설득도 하고 정치인들한테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도 계속하고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어떤 미래 도시를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함께하는 것들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서현동 110번지 개발을 철회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특별시를 만들어서 우리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주변의 시민들, 이웃들 그리고 정치인들, 정부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강사님 저나 똑같은 입장인 거고 이걸 담을 그릇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민연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걸 성남시가 할 건 아닐 거고 또 분당구는 더더욱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내년 국회가 열리면은 그 국회에서 결국 분당만의 어떤 개별적인 또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 성장 또는 국가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꼭 필요하다는 걸 설득해 나가는 지금 서현동이든 우리 10년 분양주택 임대 아파트 분들도 정치인들의 정치권 이쪽으로 계속 주장도 하고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들은 지혜를 모아서 찾아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이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특례시도 금년 내내 들으셨지 않습니까? 특례시 처음에 잘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함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같은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한 분만 더 받고 자유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그 디지털 관련 집중이 와가지고 사실 국가 산업단지가 지정되는 곳이 있겠죠. 서울에도 장안하고 대전에 있는 대전. 아마 우리 성남, 분당도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원받는 방법 그것도 한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특별시를 했을 때 분당에는 상당히 좋은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시를 했을 때 정말 산업 경영이 더 올라가는지 그런 건도 한번 그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영균 박사님께서 발표한 내용 10페이지를 보면 지금 고 박사님 오히려 소극적으로 예측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분당구에 지금 22년에 42만 명이 270만이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50년대 30년대로 270만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IT 업계라든지 IT, 컴퓨터, 정보통신 대학 졸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2만이면 200만이라는 고급 기술자를 어떻게 유치할 건지 저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사실은 이런 기술자를 어떻게 유치할 건지 굉장히 도전적으로 했고 제 3자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자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인재를 유치할 것이냐 굉장히 그 고급진 질문이신데요. 인구는 보수적으로 잡은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용 관련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사업 종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AI라든가 IoT라든가 이런 쪽으로 200만은 불가능한 있고요. 관련된 사업을 전체로 했을 때 200만이 지금 30년이 지났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최소한수법에 의한 시계를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고급 기술자는 말 맞고요. 관련 사업자 수를 다 더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낙관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의하고요. 동의하고 우리가 이제 요거 관련 시계를 할 때 잘 아시다시피 무빙 에버리지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아마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어떤 충격이 있을 때 그 충격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평균해서 이제 조정하는, 즉 롤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즉 3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전제로 제가 지금 그 리니어 방법이요. 중간에 정말 사람이 대한민국에 인구가 확 줄거나 아니면 경제 위기가 와서 외국으로 떠난다거나 아니면 분당의 매력이 없어져서 전국에서 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변수가 생기면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됩니다.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제로 한 거는 특별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만 쉽지 않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질문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더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시간 관계상 끝내시죠. 예. 장시간 세미나에 참석해서 동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첨단의 분당은 정말 일말일까요? 대한민국 연길의 분당 디지털 특별자치시에 대한 미래 전략과 전망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이것으로 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넘겼어.
공격을 했구나.